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방침이 결정됐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네, 법조팀의 이재동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 최정예 수사팀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검찰의 최정예 수사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강 화력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가 모두 합쳐서 15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거기다가 특별수사본부장에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거의 이전의 수사팀보다 한 2배 정도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운영이나 그런 설립과 관련한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최순실 씨가 미리 뭐 청와대의 연설문을 받아봤다든지 예. 또 다른 뭐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미리 받아봤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의혹들까지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수사에 착수하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뒷북 수사하는 거 아니냐,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수사팀에 이번 수사 초기부터 계속 질문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네. 예.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수사팀이. 보통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대형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압수물 분석을 하면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이런 뭐 문건이나 물품이 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네. 했다는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증거물을 인멸하는 이렇게 거 폐기됐다, 아니냐. 인멸한 예.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틀 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예. 사실 좀 너무 늑장 수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에 관해서 어제 이영렬 그 특별수사본부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해명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출국 정지랄지 또 통화내역 조회랄지 근데 출국 정지나 통화내역 조회도 그냥 해버리면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사유를 추출을 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쭉 수사를 진행해 왔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밤새기로 조사를 한 인원만 참고인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나름 뭐 힘들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최순실 씨에 관해서 검찰 수사로 풀어야 될 의혹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수사는 주로 예.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설립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그런 출연 과정에 뭐 최순실 씨 또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두 재단의 그런 운영 자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중점이었는데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최 씨가 뭐 대통령 연설문 등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보게 됐는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또 그런 행위가 과연 위법이냐 또 그게 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거나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되면은 과연 뭐 그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딸 정유라 씨의 뭐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지금 뭐 독일에 체류 중이잖아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도 독일에서 했고 그 인터뷰에서 뭐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귀국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검찰 소환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사실 뭐 이번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그 취재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독일로 취재를 나간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매체에서 최순실 씨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나쁘다, 네. 악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귀국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최순실 씨의 조사가 꼭 필요해 보이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직접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독일 사법 당국과의 공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제 송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강제 송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 일단 뭐 독일 쪽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협조 요청을 받고 독일 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뭐 최순실 씨의 소재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단 뭐 최 씨가 검찰의 그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최순실 씨 강제 송환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이번 예.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 한번 그 인물 관계도를 그려봤거든요. 네. 굉장히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저게 예. 간단히 그린 거예요. 간단히 그렸는데도 저렇게 많은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인물만 한 7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저거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관련돼 있는데 일단 저 관계도만 보신다면 일단 그 비선 모임의 핵심 멤버였다는 차은택 씨, 예. 그 창조 경제 추진 단장을 지내면서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문화 관련 사업에 관여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중국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그 저기 화면 왼편을 보시면 더 블루케이의 이사인 고영태 씨가 있는데요. 예. 네.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검찰로 자진 출석을 해서 밤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그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가장 잘한다. 예.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앞서 또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예.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 두 재단에 이제 8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기부금을 출연했다는 그런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그 이승철 부회장이 오늘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예. 받을 예정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생중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숱한 의혹이 있는 최순실 씨인데 뭐 딸 출석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감사를 나갔는데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줬다 이런 의혹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뭐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네. 의혹들이 뭐 샘솟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서울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일 때 돈 봉투를 전달하려고 했다 교사들에게. 거기다 한 차례가 아니라 전부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요. 전달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장과 체육교사에게 일단 각각 전달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3학년 때도 담임교사 책상 위에다가 이제 돈 봉투를 놓고 가려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온 거죠. 물론 담당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봉투를 돌려줬다고 하고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뭐 결석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네. 출결을 담당하던 체육교사에게 최순실 씨가 폭언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뭐 당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체육 여교사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그 교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해서 전부 교사들 교체해버리겠다 뭐 이런 그런 폭언까지 협박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런 발언까지 했다고도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육청은 정유라 씨가 고3 때 전체 수업 일수 193일 중에서 140일을 안 나왔다. 그러니까 50일만 출석을 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만 이제 관련 대출전 서류 등을 통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서 뭐 출결 일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그 이하여대 불법 입학과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감사에 이제 착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거 참 사실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허탈한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규명해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좀 많아 보이는데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